안녕하세요. 7주차 3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합니다. 네, 아크 용접의 작업 관리가 나왔습니다. 예, 아크 용접의 작업 관리.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조금씩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들인데요. 아크 용접을 이제 하게 되다 보면 이제 아크 스파테가 발생을 하지요. 스페타가 발생을 해서 스페타는 그 토치 끝에 있는 팁이 마모가 된다든지 또는 어, 노즐 토치 바디 끝단에 노즐에 스페타가 붙어 있거나 그런 현상이 조금 발생합니다. 예. 즉, 그래서 아크 용접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팁 교환과 노즐 클리닝을 적절한 시기에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 이후에는 이제 아크 스타, 제시도, 그다음에 아크 리스타트, 그다음에 와이어 스티킹, 해제 등이 얼마나 동작했는지 체크를 하게 되면은 사용 환경이나 작업 조건의 컨트롤에 도움이 됩니다. 예, 아쿠잉적 관리 화면에서 이거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디서 조정하냐? 자, 이런 화면은 무조건 다 나옵니다. 아크 웰드 디아그노시스, 어, 아크 용접 진단이라는 의미죠. 예. 여기서 1번 워크 컨티뉴, 그 다음에 B번은 팁 리플레이스, 노즐 클리닝, C번은 리트라이, 그 다음에 리스타트 아크 안티스틱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이거를 좀 더 확대를 해서 본다면 워크 컨티뉴드, 컨티뉴. 다시 아크 오픈을 해도, 그러니까 즉, 용접 작업 구간 중에 어떤 원인으로 정지했을 때, 에, 에, 정, 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 재시작을 했을 때, 남의 용접 구간을 다시 아크온해서 용접을 계속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야. 컨티뉴 하면 계속한다는 얘기죠. 2번, 자, 노즐 클리닝, 팁 교환, 팁 리플레이스, 팁 교환 얘기를 하는 거죠. 예, 팁 교환. 세팅에는 팁 교환 시기, 노즐 클리닝 시기, 예, 그래서 초기 값으로 각각 180번, 30분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어큐뮬레이터에는 적상값이 표시가 된다는 얘기죠. 자, 요게 뭐냐면, 자, 팁 리플레이스 72분. 적산 타임이죠. 세팅은 180이란 얘기죠. 즉, 180분이 되면 다시 리셋이 되겠죠. 그 다음에 팁 리플레이스 72분 됐고, 이게 180분이 되면, 노즐 클리닝도 마찬가지죠. 30분으로 해놓고 12분. 그 다음에 리트라이 10번을까지 하겠다 이거죠. 근데 리트라이가 아까 제시도가 5번 된 거고, 리스타트도 마찬가지예요. 10번을 해놨지만은 2번을 했다. 이렇게. 요게 그래서 자기 진단을 하기 위한, 즉, 아크 용접 로봇의 그 지구하고 용접하는 데 있어 환경을 요 데이터로 판단을 해서 개선을 한다든지 조정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 데이터가 되겠죠. 그런 내용들이에요. 음, 제시도 제시작 자동 용착. 해제 기능. 자, 세팅에는 각 기능의 사용 횟수의 기준이 되는 값을 설정합니다. 초기 값으로 각각 10회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accumulation, 즉 적산한다는 얘기죠. 횟수가 표시됩니다. 이렇게. 화면의 편집이에요. 아크 웰딩 디아그노스틱 들어가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커서는 지금 컨티뉴에 있고요. 여기 왔다 갔다 방향키로 조정할 수 있죠. 만약에 여기서 요 컨티뉴를 스톱으로 하고 싶을 때는 셀렉트 키로 누르면 컨티뉴 스톱으로 교대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커서가 이게 세팅 180회, 180번, 30번, 10회, 10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거를 뭘로 해요? 음, 여기 저 커서하고 셀렉트 키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크모니터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는 솔직히 고난이도예요. 어,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로봇하고 주변 설비하고 터치스크린이라든지 그런 화면하고 작화를 해서 인터페이싱 해주면 정리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세팅해주는 그 부분만 알면 되는 건데요. 어, 아크를 지금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난이도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용접 지원 기판 같은 게 들어가고요. 근데 이게 이제 용접 지원 기판은 이거 불명이 이거 다 옵션입니다. 옵션. 네.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가 어디까지야?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만 용접 전류 지정가, 용접 전압 지정가, 이런 측정값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좀 나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개파일 전부 다 그 모니터링 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겟 파일의 명령에 등록 인폼 리스트에 들어가서 아르트메틱 연산 명령어 겟 파일 선택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한테는 현재로서 여러분들한테 좀 무리가 가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재밌긴 재밌어요, 이 부분들이요. 파일의 표시 이렇게 쭉 넘어가고요. 파라미터도 조금 더 잡아줘야 돼요. 그다음에 용접선 시프트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여기 상판 하판 이쪽에 워크라고 보시고요. 여기 와이어 끝단이 와이어가 있고요. 자, 내가 이렇게 티칭을 했어요. 티칭을 했는데 그 설치 시운전 과정 속에서 자, 용접 품질을 내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오죽했으면 용접 중에 플레이백 중에 전류 전압을 변화시키는 그 기능도 여러분들이 겪었죠? 자, 그 부분들처럼 내가 이렇게 티칭을 해놨는데, 명적 외관 품질을 봤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비디오가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뒤로 살짝 빼주면 되겠죠? 자, 그 부분들을 데이터로 가능합니다. 즉, 요 뒤로 살짝 빼주면 비드는 이렇게 외관으로 볼 때 이상적으로 어, 된 상태죠. 여기 왼쪽으로 밀려져 있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요 시프트 시킨 요 2mm든 3mm든 1mm든 뒤로 시프트 시켜주는 거예요. 데이터로. 그래서 상판 방향. 이게 상판이고 하판이고 상판 방향으로 어, 예를 들어 베이스 좌표 Z축 방향, 하판 방향 베이스 좌표 Z축, 출 좌표 Z축 방향 혹시 또 회전시키는 방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프트 양을 설정해서 목표 위치를 조정한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요것도 이론으로만 알고 있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네. 용접선 시프트 상태의 해제. 네, 용접선 시프트 상태를 해제할 수 있다. 음, 뭘로? 용접키 조작에 의한 해제, 메뉴 조작에 의한 해제, 이동 명령의 편집 조작에 의한 해제. 명인데요. 뭐이 정도 레벨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용접선 시프트. 자, 용접선 시프트의 편집 조작, 이런 것도 쭉 나와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약사야. 야, 콜 원본의 용접 구간은 용접선 시프트 실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이 잡구성을 다 보면은 그 콜잡으로 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음, 전혀 문제는 없어요. 실질로 용접하는 데는. 하지만 이 용접선 시프트 기능을 사용할 때는 콜잡은 안 된다는 얘기죠. 음, 네. 그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음, 관리표가 또 따로 있죠. 이렇게 양이 어마어마해요. 어? 모니터링 한다는 건 시력각과 용접의 길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그래서 자, 라인 번호 1, 2, 3, 4의 라인 번호가 있고 이제 스텝 이제 파일 1번 파일, 10번 파일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용접 전류, 용접 전압 이제 퍼센트죠. 100이니 90이니 100이니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그다음에 용접 속도가 V가 30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용접 전류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135A 나오고 19.8V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용접 길이가 나오는 거죠. 자, 300mm, 305mm 이런 식으로. 상당히 용접을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데이터로 도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력과 용접선 관리표는 아콘 명령부터 아콘 명령을 둘러싸인 용접 구간의 이동 명령의 정보가 스텝마다 표시됩니다. 즉, 그대로 확대를 좀 해보면,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3번부터 7번, 3, 4, 5, 6, 7인데요. 아크온 AS 파일 넘버 1번. 자, 4번까지는 V 30 CPM, 30cm/s 미니스의 속도로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 5번 라인은 V20, 속도 20이죠. 6번도 이렇게 해서 오프를 했죠. 자, 요게 1번이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자, 라인 번호 4번, 5번, 6번. 음, 파일은 AS 파일 1번이란 얘기죠. 1번에 지정값은 150A의 100%, 속도는 30 CPM, 20 CPM, 20 CP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정치고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시료치가 나오겠죠. 겠죠. 여기에 이제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속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실질적 이펙티브 밸류 해서 커런트 볼테이지 랭스 자 149 암페어의 19.9V 용접 길이는 305mm 이렇게 표시를 볼 수가 있다.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용접 조건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설명인데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한 그 내용대로예요. 그래서 파라메터를 좀 바꿔야 한다는 얘기죠. 용접성 관리표 용접 길이 단위, 총 용접 길이, 예상 용접 길이, 시력값의 용접 길이 0mm, 1cm, 2m 이런 식으로 미리로 할 거냐, 센치로 할 거냐, 미터로 할 거냐, 그거 설정해준 파라미터예요. 용접성 관리표의 조작, 어,
Shift하고 억스 키를 동시에 눌러도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선 메인 메뉴에 잡을 눌러 잡 컨텐츠, 잡에 디스플레이를 딱 들어가면 웰드 라인 테이블 딱 이게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웰드 라인 테이블 누르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게 실제 로봇은 여기 표시가 되는데요. VRC에서는 지원이 된지 안 될지, 이거는 뭐 실습까지 한번 훑어보도록 하지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돼서, 아이고, 아, 이 데이터가 조금, 음, 음, 데이터가 조금, 어, 사라진 상태네요. 거의 다, 뭐, 마무리는 마무리인데요. 마무리는 마무리인데,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훑어볼게요. 잠깐만요. 자, 요게, 한다면, 그냥 우선은 다시, VRC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자, 이렇게 되겠죠. 샵에, 샵.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잠깐 봐야 할 게 이제 뭐냐면, 잠깐만요. 170, 17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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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음,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 빠지고, 음, 또, 자, 한번 들어갑니다. 자, 아크 작업, 음, 아크 모니터링도 있고, 뭐, 용접선, 용접선 관리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뭐냐면, 그, 용접, 작업 관리, 아크 용접 작업 관리라는 그 챕터가 있었죠. 자, 여기서 그 메인 메뉴에서 아크 웰딩에 들어가면, 그 웰딩에 들어가면, 아크 스타트 컨디션, 아크 엔드 컨디션, 아크 어그저리 컨디션, 파워 소스 컨디션, 아크 웰딩 디아그노스틱, 그다음에 위빙, 아크 모니터, 어플리케이션, 컨디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아크 웰딩 디아그노스틱.
자, 여기서 보면 아크 스타트 컨디션 들어가 볼게요. 오랜만에 왔으니까 다시. 이 전류 전압, 로버트 포스타임 쭉 나와 있죠. 여기서 보면 그다음에 아크 웰딩에 아까 엔디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아크 보조. 자, 리트라이 펑션. 자, 아크 제시도 리트라이 펑션 세트, 리스타트 펑션 세트. 자, 리트라이 제시도하고 리스타트는 다른 거예요. 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리스타트는 아크 스타트 할 때 잘 안 될 경우에 요 리트라이로 정리를 하고 또는 리스타트는 용접 아크 스타트를 해서 용접 중에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서 스톱이 됐을 때, 아크가 오프됐을 때, 다시 재시작하는 그 기능을 설정하는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크 파워 소스 컨디션. 이거 용도 특성 파일이죠. 상당히 많은 강조를 했죠. 아크 웰드 디아그노시스. 자, 요게 그거예요. 아크 웰딩 진단. 자, 컨티뉴. 자, 요거 누를 때마다 어떻게 돼요? 스톱을 할 거냐, 계속 할 거냐. 요거의 의미는 나온 것처럼, 설명한 것처럼, 어, 아크가 어떤 외부의 영향으로 정지가 됐을 때 다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 데이터가 유효할 거냐, 말 거냐. 어, 계속 할 거다, 컨티뉴로 가고, 이 다음에는 없던 걸로 하자. 그럼 스톱을 하면. 근데 거의 90% 컨티뉴로 하겠죠. 자, 여기서 팁 리플레이, 팁 교환, 노즐 클리닝, 리트라이, 리스타트, 안티스틱, 용착 해제, 이렇게 세팅으로 잡아주고요. 요거를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180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40분이다. 240분, 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 어큐뮬레이션, 정립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만질 수가 없지요. 그다음에 리빙 데이터, 자, 설명 한번 했었죠? 싱글이냐, 트라이앵글, 삼각형이냐, A형이냐, 원형이냐. 어, 요거를 내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스무스 온이냐, 오프냐, 온이냐, 오프냐. 그다음에 주파수냐, 무빙 타임이냐. 거의 주파수입니다. 그다음에 스피드 타입이요. 그다음 주파수는 이거를 내가 0.1부터 5Hz까지, 5Hz까지. 예를 들어 6Hz로 하겠다. 에라 뜨겠죠? 예, 범위가 어떻게 돼요? 0에 0.1에서 5Hz까지니까. 10편진폭 2mm다. 그 다음에 벽면이냐, 투평이냐, 그 다음에 진행 각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부분들. 아크웰딩은 이게 솔직히 그거죠. 네. 아크 모니터. 요거는 옵션 기능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제가 지금 또 다시 한번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어플리케이션 컨디션 세팅, 웰드 스피드 프라이 우선이다. 뭐 어쩌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지금은 굳이 안 봐도 괜찮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크 웰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게 됐는데요.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제 그 많은 것들을 이제 봐왔지만은 어, 이 정도 레벨에서 정리를 어, 해도 기초 입문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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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이제, 2학년 1학기 때 되면, 2학년 1학기 때 되면, 또, 어, 새로운 부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로봇과 자동 제어해가지고, 있기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건지, 음, 쭉 한번 전체적으로 리뷰를 한번 해본다면, 해본다면, 뭐, 해본다면,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 어디였어? 이렇게 아크 웨딩에, 아크 스타트, 아크 엔드, 아크 보조, 아크 파워 소스 용접 특성 파일이죠. 그다음에 아크 진단, 그다음에 위빙, 그다음에 아크 모니터는 신경하면 되고 현재로서는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한다라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7주차 3강의 여기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